삽 쌓인 벚꽃이 지는 날 그날 새벽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대한화학공업 3공장의 제어실에서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압력 게이지의 숫자가 위험 수준을 향해 치솟고 있었고 14살 소녀 김지민의 작은 손가락이 제어판 버튼 위에서 떨리며 멈춰 있었다. 15년 경력의 수석 기술자도 포기한 상황에서 모든 어른들의 시선이 한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삐익삐익 울려대는 경보음 사이로 아버지 김태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민아, 괜찮니? 소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작은 입술이 열렸다. 괜찮아요. 아빠, 한 번 더 해볼게요. 과연 14살 소녀가 200명의 생명과 2조 원 규모 공장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그 기적 같은 하루에 대한 것이다. 삽 쌓인 투명한 존재 봄의 끝자락. 5월의 따뜻한 오후 햇살이 대한화학공업 2층 휴게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한 구석에서 김지민이 두꺼운 기계공학 전문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다. 자동화 시스템의 피드백 루프라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기계의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지만 지민에게는 기계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였다. 지민의 아버지 김태현은 이 공장에서 10년째 시설관리팀으로 일하고 있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는 공장의 모든 설비를 점검하고 관리했다. 하지만 임원들에게 그는 여전히 시설팀 아저씨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김대리, 3층 화장실 형광등 좀 갈아주세요. 임원 비서가 무심하게 던진 말에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지민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더 속상한 것은 따로 있었다. 어머, 지민이가 또 왔네. 여기가 도서관이야. 한 직원이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만 기가 빨갛게 달아올랐다. 애가 저런 어려운 책을 읽어서 뭐해? 위해나 할까? 또 다른 직원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지민의 손가락이 책장을 넘기다가 잠시 멈췄다. 그런데 임원 자녀들이 방문할 때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민준 도련님. 어서 오세요. 서연양 같은 직원들이 180도 달라진 태도로 굽신거렸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투명인간이구나. 하지만 지민은 이런 차별적인 시선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공부에 빠져들었다. 중고 노트북 한 대와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 그녀의 전부였다. 지민아, 오늘은 뭘 공부하니? 태연이 휴게실로 들어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민의 눈이 반짝거렸다. 아빠, 이거 봐요. 압력 센서와 온도 조절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어요. 태연은 딸의 눈빛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14살 아이가 대학 수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지민이 정말 똑똑하구나. 태연은 딸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이런 재능을 가진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말이다. 지민은 공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기계들을 관찰했다. 진동 패턴을 분석하고 작동 원리를 추론했다. 그녀만의 체계적인 학습법이었다. 기계 베어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민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그 기계가 실제로 고장났을 때 아무도 지민의 예측을 기억하지 못했다. 사실 지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작년 전국 로봇공학 경진대회에서 우승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민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태연이 아내에게 말했을 때도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무 큰 꿈을 꾸면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에요. 하지만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휴게실에서 공부하고 기계들과 대화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언젠가는 내가 만든 기계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야.
지민의 작은 다짐이 휴게실에 울려 퍼졌다. 창밖으로 벚꽃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지만 지민의 눈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다. 벌프 세상에는 숨겨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지민이 같은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의 빛을 발견해 주세요. 벌프 아직 지민은 몰랐다. 며칠 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쌉사인 위기의 시작 5월 15일 오후 3시 평범한 하루였다. 지민은 여전히 2층 휴게실에서 자동화 시스템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며 집중하고 있을 때였다. 삐익.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민의 손이 책에서 멈췄다. 뭐지? 아래층에서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민은 창문 너머로 일동 쪽을 바라봤다. 메인 생산 라인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담당자는 즉시 확인 바랍니다. 방송이 차분하게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그저 일상적인 점검 신호처럼 보였다. 또 센서 오류겠지 뭐. 한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다. 지민도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책을 펼쳤다. 하지만 10분 후 상황이 달라졌다. 삐삐. 경보음이 더욱 급하게 울려 퍼졌다. 지민은 책을 덮고 몸을 일으켰다. 화학물질 처리 장치 압력 게이지 이상. 모든 관련 부서는 즉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방송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지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아래층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직원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이상해. 지민은 평소와 다른 진동을 감지했다. 기계들이 보내는 신호가 비정상적이었다. 15분이 더 지났다. 비상사태. 온도 조절 시스템 마비. 자동 안전장치 작동 실패. 방송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야.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다. 태연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지민아, 당장 나가자. 아빠, 무슨 일이야? 화학물질 누출 위험이 있어. 전 직원 대피 명령이 떨어졌다. 태현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민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심각함을 읽었다. 200명 전 직원 대피. 안전 대피까지 30분 소요 예상.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지민과 태연은 급하게 휴게실을 나섰다. 복도는 이미 혼란스러웠다. 직원들이 서둘러 짐을 챙기며 대피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한 직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지민은 걸으면서도 기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진동 패턴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아빠, 저 소리 들려요. 무슨 소리? 기계들이 평소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연은 딸의 말에 놀랐다. 하지만 지금은 대피가 우선이었다. 공장 밖으로 나오니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다. 빨간 불빛이 번쩍번쩍 깜빡이고 있었다. 만약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반경 2km 내 치명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소방관이 확성기로 외쳤다. 지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2주 원 규모 공장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환경보호청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한 것 같았다. 전문가 도착까지 6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시스템 임계점까지는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관계자들의 대화가 지민의 귀에 들어왔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언론도 몰려오기 시작했다. 뉴스밴이 하나둘 도착하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녔다. 이건 정말 큰 사고가 될 수 있어. 지민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200명의 동료들, 그리고 주변 지역 사람들이 모두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다. 그때 지민의 귀에 이상한 진동음이 들려왔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오직 지민만이 감지할 수 있는 기계의 신호였다. 아빠, 저 진동 정말 이상해요. 뭔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태연은 딸의 말을 믿었다.
지민의 기계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14살 아이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 지민은 공장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다. 2시간 후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쌉싸인 이기숙의 기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창호였다. 수석 기술자로서 15년 경력을 자랑하는 그였다. 이 부장님이 오셨으니 이제 안심이네요.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지민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이창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자신 있는 말투와 달리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이창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민만이 그 말을 들었다. 일단 하드웨어부터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창호가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지민의 눈에는 그가 근본적인 문제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30분이 흘렀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럼 전원을 재부팅해보죠. 또 다른 임시 방편이었다. 지민은 답답함을 느꼈다. 이 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한 관계자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창호는 여전히 표면적인 해결책만 제시하고 있었다. 외부 전문가에게 연락했나요? 본사 기술팀에도 연락드렸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지민의 가슴이 조급해졌다. 그때 지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피드백 루프 오류 같은데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뭐라고? 이창호가 눈을 찌푸렸다. 14살 아이가 감히 의견을 낸 게 못마땅했다. 압력 센서와 온도 조절기 사이에 신호 지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계속 잘못된 신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애가 뭘 안다고? 이창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여기 어른들이 있는데 애가 끼어들어 주변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었다. 지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닥치고 있어. 방해하지 말고. 이창호의 호통에 지민이 입을 다물었다. 눈물이 맺힐 것 같았다. 태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딸을 믿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자신의 우치가 걱정되었다. 지민아, 어른들이 일하시니까 조용히 하자. 태연의 목소리에도 갈등이 묻어났다. 지민은 아버지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했다. 또 30분이 흘렸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도 위험 수준에 근접했어요. 이창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있었다. 이상해.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이창호가 혼란스러워했다. 15년 경력의 그였지만 실제 이기 상황에서는 무력했다. 그때 한 사람이 지민에게 다가왔다. 박진수 상무였다. 아까 내가 한 말 다시 해볼래. 박진수의 목소리는 다른 어른들과 달랐다. 지민의 눈빛에서 뭔가 진정성을 느꼈던 것이다. 피드백 루프 오류요. 시스템이 잘못된 신호를 계속 주고받고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엔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 상무님, 설마 애를 믿으시는 건 아니죠? 이창호가 당황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 봐 걱정되었다. 이 부장님, 지금까지 당신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지민의 눈빛에서 이창호에게서는 볼 수 없던 무언가를 발견했으니까. 하지만 이건 제가 설계한 시스템입니다. 이창호가 급하게 말했다. 사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설계 결함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 문제인 거 아닙니까? 박진수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창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지민이가 맞아요. 태연이 조용히 말했다. 딸에 대한 믿음이 회사에서의 우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태연 씨까지. 이창호가 당황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민이가 한번 해보게 해 줍시다. 박진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다. 지민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절대 안 됩니다. 애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창호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민아, 가서 한번 해보렴. 박진수가 지민에게 말했다. 지민의 눈이 반짝거렸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 200명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14살 소녀가 마지막 희망이 된 것이었다. 별프 진정한 실력은 나이나 예모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편견 때문에 놓친 기회가 있지는 않나요? 별프 쌉사인 기적의 순간 지민이 제어판 앞에 섰다. 수많은 버튼과 화면이 그녀를 맞이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할 수 있어. 지민이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데이터 패턴을 읽기 시작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지민의 눈에 들어왔다. 압력 수치, 온도 그래프, 진동 데이터, 모든 게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야. 지민의 눈이 반짝거렸다. 압력 센서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온도 조절기 신호가 0.3초씩 늦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민이 조용히 말했다. 주변 어른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창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 조절기가 반응해야 하는데 신호가 늦게 도착해요. 그래서 시스템이 계속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박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렴풋이 이해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자동 모드를 끄고 수동으로 바꿔야 해요. 지민의 작은 손이 스위치를 향해 움직였다. 주변이 숨을 죽였다. 딸깍. 자동 모드가 꺼졌다. 경보음이 더욱 급해졌다. 미쳤어. 애가 뭘 하는 거야? 이창호가 소리쳤다. 하지만 지민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압력을 천천히 내려야 해요. 지민이 조작판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압력 게이지의 숫자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5분이 지났다. 압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다. 정말 되는 거야? 태연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집중한 채 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온도 조절 시스템을 다시 켜야 해요. 또 다른 스위치를 조작했다. 이번엔 더욱 조심스럽게 했다. 온도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험 구간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 대단해. 박진수가 감탄했다. 하지만 지민의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다. 이제 1분마다 확인해야 해요. 지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렀다. 모든 수치가 안전 범위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냉각 시스템 과부하. 컴퓨터가 차가운 목소리로 알려줬다. 지민의 얼굴이 다시 긴장됐다. 이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다. 뭔데? 이창호가 당황했다. 하지만 지민은 이미 새로운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었다. 냉각 시스템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과부하가 걸렸어요. 조금 쉬게 해줘야 해요. 지민이 매뉴얼에 없는 방법을 시도했다. 냉각 시스템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켰다. 그런 방법이 있었나? 박진수가 놀라워했다. 지민의 창의성에 감탄했다. 매뉴얼에는 없어요. 하지만 기계도 사람처럼 쉬어야 해요. 지민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된 상황에서 나온 따뜻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었다. 갑자기 압력 수치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안 돼. 다시 올라가고 있어. 지민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긴장했다.
지민아, 괜찮니? 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아빠, 한 번 더 해볼게요. 지민이 마지막 힘을 쏟았다. 모든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미세하게 조정했다. 5분 후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성공했어요. 지민이 환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터뜨렸다. 200명의 생명을 구한 거야. 2조 원 공장을 살렸어. 사람들이 지민을 둘러쌌다. 하지만 그때 이창호가 나섰다. 잠깐. 사실은 제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창호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지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제가 뒤에서 지시한 거라고. 이창호가 뻔뻔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이 부장님, 그건 거짓말이에요. 박진수가 차갑게 말했다. 지민의 놀라운 능력을 모두가 목격했으니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어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에게 집중했다. 이 부장님이 설계한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지민의 작은 손이 설계도를 가리켰다. 이창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용을 절약하려고 이중 안전 장치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이창호가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있었다. 박진수가 서류를 뒤져보기 시작했다. 이창호의 지난 보고서들이 하나씩 나왔다. 이게 뭡니까? 수년간 거짓 보고서를 작성했군요. 박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이창호의 모든 거짓말이 밝혀지고 있었다. 업무 태만, 안전 규정 위반, 그리고 거짓 보고서까지. 박진수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다. 이창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부장님,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차가운 선고가 내려졌다. 15년 경력의 수석 기술자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이창호가 고개를 떨구며 현장을 떠났다. 지민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쌉싸인 새로운 시작.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네요. 박진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모든 사람이 지쳐 있었다. 지민아, 오늘 정말 고생했어. 이제 집에 가서 쉬자. 태연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민도 이제야 긴장이 풀렸다. 네, 아빠. 정말 무서웠어요. 지민이 솔직하게 말했다. 용기를 낸 것이지 무서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길고 힘든 하루가 끝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평소처럼 2층 휴게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민아, 어서 와. 우리 영웅이 왔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지민을 맞이했다. 어제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민아, 사인 좀 해줄래? 한 직원이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지민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렸다. 회사 CEO 김 회장이 나타났다. 지민이가 여기 있구나. 김 회장이 지민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민아, 우리 회사를 구해줬다고 들었어. 정말 고마워.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14살 아이가 해낸 일이 믿기지 않았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지민이 수줍게 말했다.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다. 지민아, 우리 회사에서 정식 인턴으로 일하지 않을래? 김 회장이 제안했다. 지민의 눈이 반짝거렸다. 정말요? 물론이야. 그리고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도 만들 거야. 지민이가 첫 번째 수혜자가 되는 거지. 지민의 가슴이 뛰었다. 꿈만 같은 이야기였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바뀔 거야. 학벌이나 외모, 인맥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평가할 거야.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민이 보여준 진정한 능력에 감동받았으니까. 태연 씨도 시설관리팀장으로 승진입니다. 김 회장이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저를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 주셨잖아요. 늦었지만 실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태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딸의 활약으로 자신도 인정받게 된 것이었다. 벌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혹시 겉모습에 가려져 보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벌프 그날 저녁 지민의 이야기가 전국 뉴스로 보도되었다. 14세의 수녀가 200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2주 원 공장을 살린 천재의 수녀.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의 사진이 화면에 나왔다. 교육계와 산업계가 들썩였다. 어린 나이에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모두가 놀랐으니까. 쌉싸인 벚꽃이 피는 계절 1년 후 지민은 전국 로봇공학 경진대회에서 또 다른 업적을 달성했다. 작년에 이어 또 우승이네. 태연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지민의 실력은 계속 늘어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아빠,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도전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봄이 다시 왔다. 회사 앞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지민은 여전히 2층 휴게실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공부하는 후배들이 생겼고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야.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든 할 수 있어. 지민이 따뜻하게 답했다. 회사도 변했다. 이제는 나이나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했다. 지민이 설계에 참여한 새로운 안전 시스템도 도입되었다. 다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지민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키도 컸지만 마음도 훨씬 단단해졌다. 엄마,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지민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무슨 꿈? 나처럼 숨겨진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때 창밖으로 벚꽃 잎이 바람에 날려왔다. 하얀 꽃잎이 지민의 책상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언젠가는 내가 만든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워갈 거야. 지민이 벚꽃 잎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속삭였다. 투명 인간 같던 소녀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희망이 되었다. 진정한 실력이 인정받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것이었다. 벌프 만약 여러분 주변에도 지민이 같은 아이가 있다면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세상을 바꿀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벌프 쌉싸인 에필로그 5년이 흘렀다. 지민은 이제 19살이 되었고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주 대한화학공업을 찾았다. 후배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지민 선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해요? 고등학생 박서준이 물었다. 천천히 해보자. 기계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들어보는 거야. 지민이 예전처럼 차근차근 설명했다. 회사 2층 휴게실은 이제 지민 학습센터라는 이름이 붙었다. 매일 저녁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되었다. 지민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날도 지민은 공부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다. 벚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꽃을 피우고 잎을 떨어뜨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벌프 진정한 성장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하는 행복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민은 깨달았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회를 선물해 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벌프 고마워. 벚나무아, 너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지민이 나무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로 지민은 다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벚꽃은 매년 같은 자리에 피어났다.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새로운 꿈을 꾸는 모든 이들을 지켜보면서 벌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벨 알림도 꺼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벌프.